눈앞에 이 여성 사장은 직원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오전에 여성 사장이 고객의 물건을 무게를 재고 있을 때 한 긴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은 여성을 보고 즉시 사장을 흘깃보았고 사장이 바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앞에 있던 과일 봉투를 여자의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과일이 담기고 나서 또 다른 할머니가 다가오자 그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과일 봉투를 할머니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남자 직원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과일 가게 사장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업자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 사장이 망하길 바랐습니다. 이후 남자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사장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사건 후 CCTV를 확인했을 때 그는 화가 났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그 여성과 할머니는 남자 직원의 지인이었습니다. 남자 직원의 행동은 여성 사장을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배신 행위 아닐까요? 사장은 CCTV를 확인하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가 과일을 사러 왔을 때 남자 직원은 그냥 지켜보며 심지어 과일을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과일을 들고 그냥 떠났고 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자신에게 대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직원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물건을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큰 검은 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여자는 집을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몇 걸음 걸어가다가 큰 검은 개와 마주쳤습니다. 검은 개가 여자를 향해 두 번 짖자 여자는 놀라서 급히 멈췄습니다. 검은 개는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자도 매우 두려워하며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 개는 여자가 도망치자 즉시 뒤따라갔습니다. 분명 두 다리로는 네 다리의 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자가 거의 쫓기는 상황에서 그녀는 급히 차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검은 개는 여자를 보지 못하자 멈췄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검은 개가 돌아올까 걱정되어 양손으로 차를 눌러가며 올라갔습니다. 검은 개는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쪽으로 물러나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그때 여자의 심장도 쿵쾅거리며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디어 안전해졌습니다. 악성개를 만났을 때 절대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명백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클수록 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악성개를 마주할 때는 물러날수록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행히 여자는 은신처를 찾았고 어쨌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수조에서 뛰어나왔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물거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자유를 얻었지만 산소를 잃고 매우 힘들어하며 계속해서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여자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물고기의 생사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맞은편의 물고기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맞은편의 물고기가 빨리 죽기를 바라며 더 많은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물고기가 계속 몸부림치고 있지만 피곤해 보이자 그녀는 가까이 가서 물고기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의 남자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물고기를 한쪽으로 밀어냈다가 주웠지만 물고기는 다시 미끄러져서 자신의 가판대 앞에 떨어졌습니다. 남자 관리자가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이 물고기가 자신의 것인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고기를 주워 자신의 수조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맞은편의 물고기가 뛰어나올 때마다 그것을 주워 자신의 수조에 넣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남자 관리자가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그녀는 이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녀는 불공정한 행동으로 경찰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물고기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장사가 번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운 것이 곧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녀의 논리에 따르면 주운 지갑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즈니스에서 공정성과 상점 주인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식당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원래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남자는 옆에 있는 남자 손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열심히 보고 있었고 남자는 조용히 다가가서 테이블 한쪽에 위치해 가짜 동작을 하는 듯했습니다. 과연 그는 손님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을 훔치려는 것일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남자는 문가에 계속 가까이 다가갔고 손님을 향해 등을 보이며 무엇인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문 커튼을 열어놓았고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발로 무언가를 밟고 발로 그것을 차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과연 돈을 주었던 걸까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진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쥐가 문을 지나갔고 남자는 그걸 즉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신중하여 쥐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그는 발로 쥐를 밟고 그 후 발로 쥐를 차내보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남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만약 CCTV 기록이 없었다면 남자가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려던 것으로 오해할 뻔했습니다. 이 장면은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뜻밖의 순간입니다. 주목해보세요. 한 여성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곧바로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여성이 아픈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남편은 즉시 당황하며 아이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응급차를 부르려고 합니다. 상황이 매우 긴급합니다. 여자는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누웠고 남편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고 점주 역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급히 종이판을 가져와 여자의 뒤에 깔아주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돌아와 2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들은 원래 병원에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변수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응급차에 연락하고 점주는 다시 담요를 가져와 여자의 몸에 덮었습니다. 남편은 한쪽에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이렇게 갑작스러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다 마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상점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때 점주는 상자를 가져와 한쪽에 놓고 가림막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열정적인 점주는 여성이 상황이 변하지 않자 장사를 제쳐두고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을 가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인과 아기가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여성과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점주는 자신의 가게에서 생명의 기적이 펼쳐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점주에게 사업 번창과 평안한 삶을 기원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잘 지켜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여자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휴대폰을 들고 다시 한번 셀카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남자는 나가려 하며 팔로 여자친구를 살짝 쳤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잘 못 잡아서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더 나아가 엘리베이터 틈에 빠졌습니다. 순간 휴대폰은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그때 멍해졌습니다. 즉시 얼어붙었다가 바로 무릎을 꿇고 휴대폰을 찾으려 했습니다. 분명 여자는 이게 사실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반응을 하자 즉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가 휴대폰이 아쉬워서 우는지 아니면 휴대폰 안에 소중한 셀카들이 아쉬워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휴대폰이 저절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가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웠고 여자는 남자가 새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그제서야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손에서 미끄러져 틈으로 떨어진다면 매우 큰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욱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감시 카메라에 담긴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한 소년이 의자에서 지루하게 놀고 있었는데 그가 벽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쳐내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았지만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충전기를 주워 다시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멀티탭은 안전장치가 있어 소년은 충전기를 꽂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소년은 쪼그려 앉아 힘껏 눌렀지만 여전히 꽂히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그는 충전기를 다시 살펴봤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콘센트가 정렬되었는지 확인한 후 강하게 눌렀지만 실패했습니다. 호기심이 커진 소년은 멀티탭이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콘센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점점 위험에 가까워졌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손가락을 콘센트에 넣었고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손가락의 상처를 보고 엄마에게 달려가 알렸고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소년은 다시는 멀티탭을 만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라고 교육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해야 하며 비극이 발생한 후 후회하지 않도록